매화가 매실의 꽃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화나무의 열매인 매실은 중국으로 약 3000년 전부터 건강보조식품이나 약재로서 재배되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정원수로 전해져 고려 초기부터 약재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화가 안 된다 싶으나 속이 안 좋으면 매실을 먼저 찾게 되는데요. 매실은 수확 시기와 가공 방법에 따라서 이름과 효능이 다릅니다. 덜 익어서 껍질이 파랗고 과육이 단단한 상태로 신맛이 아주 강한 것은 청매도 노랗게 익어서 향기가 좋고, 과육이 무른 것은 광매도 청매를 증기에 쪄서 말린 금매, 청매를 따서 껍질을 벗겨서 나무나 풀 말린 것을 태운 연기에 그을려서 까만 빛깔이 나게 하는 것은 오매인데요. 또 옅은 소금물에 이 청매를 하룻밤 절인 다음에 햇볕에 말린 것은 백매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매실을 약으로 활용을 해왔는데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중국의 의학서 실롱본 초경에도 이 매실이 약으로 쓰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매라는 약재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매실청의 비밀, 특히 당뇨 환자가 꼭 알아야 할 매실청에 대해 매실이 가장 잘 받는 체질은 어떤 체질인지, 매실과 궁합이 좋은 음식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가장 많이들 집에서 해드시는 매실 요리가 매실청일 텐데요. 매실청은 잘못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매실 시럽이 발효 과정에서 모든 설탕이 분해되어 당분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매실 시럽을 만들 때 모든 설탕은 약 6개월 동안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쳐 분해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설탕은 과당과 포도당이라는 다른 형태의 당으로 변합니다. 쉽게 말해 매실 시럽이 숙성되는 동안 설탕은 더 작은 당으로 분해됩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분들이 마음껏 매실 시럽을 마시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매실 시럽을 소화제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음식 조미료로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실 시럽은 쉽게 만들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자주 섭취합니다. 그러나 매실과 설탕의 조합은 좋지 않습니다. 매실 시럽을 만들 때 매실과 설탕의 비율이 거의 1:1로 상당한 양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설탕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6월에는 설탕은 독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식사 후 매실 시럽을 섭취하면 이미 상승한 혈당 수치가 더욱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 수치가 급격히 변동하면 뇌 호르몬 조절에 혼란을 초래합니다. 설탕이 혈관에 남아 당 독소로 변하고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는 뇌의 혈관에서도 염증을 일으켜 치매, 알츠하이머, 뇌졸중, 뇌질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매실에는 비타민 O와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100g의 매실에는 약 30mg의 비타민 C가 들어있어 호르몬 분비를 도와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설탕은 소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비타민을 섭취하고 매실을 먹어 면역력을 강화하려 해도 설탕 소화에 비타민이 모두 소모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실 시럽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매실 시럽을 만들 때 백설탕 대신 건강한 설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실 시럽을 물과 1:1 비율로 희석하여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먹지 않고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마시면 갈증을 해소하고 건강 효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매실 추출물을 섭취할 때는 증상에 따라 다르게 복용해야 합니다. 설사나 복통이 있을 때는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매실 시럽을 섞어 마시면 좋습니다. 변비 증상이 있을 때는 차가운 물에 매실 시럽을 섞어 마시면 효과적입니다. 매실 시럽을 만들 때는 반드시 매실씨를 제거해야 합니다. 매실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어 체내에서 분해되면 청산가리를 생성하여 청색증, 구토, 두통,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는 이 매실을 날 것으로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또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위산 과다가 있는 사람이 먹으면 속이 더 심하게 쓰릴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실이 좋은 체질은 태음인입니다. 과묵하고 체격이 큰 체질이죠. 매실이 좋은 궁합은 생선이나 육류인데요. 고기 먹고 나면 설사하는 경우에 이 매실을 곁들여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설사도 예방합니다. 매실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실 해초 샐러드입니다. 매실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피루콜산은 감기 개선과 숙취 해소에 좋습니다. 심지어 매실은 음식, 혈액, 물에 들어있는 3가지 독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이는 매실이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강력한 살균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실의 신맛은 소화기관을 자극하고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정상화시켜 과도한 위산과 소화불량에 모두 탁월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매실을 먹으면 장을 튼튼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피부의 탄력과 보습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조류에는 항암 성분으로 알려진 요오드와 클로렐라가 풍부합니다. 매실의 퍼네이트와 결합하면 이러한 영양소가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항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2가지 음식의 조합 해초 샐러드입니다. 파래, 미역줄기, 톳, 가사리 등 해초류의 매실청과 통깨, 참기름으로 간단하게 조리하여 드시면 건강한 해독 다이어트 음식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2번째 매실 활용법은 매실 장아찌를 만드는 것입니다. 매실을 씻어서 6등분으로 자르고 씨를 제거한 후 소금을 뿌려 하룻밤 동안 절인 뒤 주름이 생길 때까지 햇볕에 34일 건조시킨 후 섞으세요. 매실청을 흑설탕과 섞어서 10일 정도 방치하면 감기약, 숙취 해소약, 간 기능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더 많은 건강한 생활 팁을 받아보시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는 이 매실을 날 것으로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또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위산 과다가 있는 사람이 먹으면 속이 더 심하게 쓰릴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실이 좋은 체질은 태음인입니다. 과묵하고 체격이 큰 체질이죠. 매실이 좋은 궁합은 생선이나 육류인데요. 고기 먹고 나면 설사하는 경우에 이 매실을 곁들여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설사도 예방합니다. 매실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실 해초 샐러드입니다. 매실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피루콜산은 감기 개선과 숙취 해소에 좋습니다. 심지어 매실은 음식, 혈액, 물에 들어있는 3가지 독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이는 매실이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강력한 살균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실의 신맛은 소화기관을 자극하고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정상화시켜 과도한 위산과 소화불량에 모두 탁월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매실을 먹으면 장을 튼튼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피부의 탄력과 보습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조류에는 항암 성분으로 알려진 요오드와 클로렐라가 풍부합니다. 매실의 퍼네이트와 결합하면 이러한 영양소가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항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두 가지 음식의 조합 해초 샐러드입니다. 파래, 미역줄기, 톳, 가사리 등 해초류의 매실청과 통깨, 참기름으로 간단하게 조리하여 드시면 건강한 해독 다이어트 음식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실 활용법은 매실 장아찌를 만드는 것입니다. 매실을 씻어서 6등분으로 자르고 씨를 제거한 후 소금을 뿌려 하룻밤 동안 절인 뒤 주름이 생길 때까지 햇볕에 34일 건조시킨 후 섞으세요. 매실청을 흑설탕과 섞어서 10일 정도 방치하면 감기약, 숙취 해소약, 간 기능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더 많은 건강한 생활 팁을 받아보시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